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의 차세대 제품으로 불리고 있는 MR 헤드셋 비전 프로의 부품 공급 업체에 중국 업체 8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함께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컨설팅 회사 웰센 XR이 비전 프로의 최신 부품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코엘 이홀딩스와 럭스웨어 같이 중국의 부품 제조업체 8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코엘 이홀딩스는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고요. 럭스웨어는 애플의 에어팟의 주요 공급업체입니다. 리튬 배터리나 전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선전 대사이 배터리 기술과 애플 에어팟을 만드는 또 다른 오디오 부품 제조업체 고어텍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애플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급망을 다양화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금 중국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이 인도 쪽에 또 공급망을 확장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비전 프로를 제조할 때 8곳의 중국 업체들이 포함이 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국 업체 이외의 비전 프로의 공급 업체는 대만 기업들이 11곳으로 전체 부품 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일본에서는 소니도 공급 업체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일단 관련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좀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의 이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LG그룹주들이 가장 세기 때문에 LG전자 주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굉장히 뜨거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요. 인공지능 산업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규제도 발맞춰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본회의 표결에서 EU 전역에서 AI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협상안이 찬성 499표, 반대 28표, 기권은 93표 로 가결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연말 내 3자 협상에 대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되더라도 유예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시행은 2026년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날 의회가 가결한 협상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면 인식같이 원격 생체 인식을 전면 금지하자는 방안이 포함이 됐지만 집행위나 이사회에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 단적인 예인데요. 특정인의 과거 전과를 고려한 경찰의 인공지능 활용 예측 시스템 같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방안도 금지해야 된다고 의회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초안보다는 조금 강경한 방식이 나왔고요.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경우 국가나 안보, 이 군사적인 목적을 이유로 전면 금지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서 일반 소비자용, 그러니까 B2C 위성통신 서비스 론칭을 위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진출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 허가 절차도 현재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스타링크 측은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세대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주제로 열린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현진 과기정통부 전파관리과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상망 구축이 어렵거나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통신이 불가했을 때 지상망을 대체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개화되는 시점에 외산 장비나 서비스에 국내 시장이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핵심 기술 자립화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샤론장 스타링크 아시아 태평양 담당 매니저가 참석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위성통신 상용 서비스 론칭을 계획하고 이를 위한 사업 허가를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B2C 서비스 론칭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스타링크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위성이나 우주 관련 종목으로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P위성이나 제노코, 인텔리안 테크, 킹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4종목의 경우에는 스타링크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이 뉴스에 반응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또 칩 설계도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IP는 반도체 기능을 개발할 때 꼭 필요한 기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첨단 IP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고객사인 팹리스를 대상으로 한 영업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요. 파운드리 업체가 제공하는 IP가 많을수록 팹리스 업체들이 더 쉽고 빠르게 칩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SMC와 IP 경쟁력을 좁히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승부수를 던졌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파운드리 사업부가 시놉시스, 케이던스와 같은 글로벌 IP 파트너사들과 협업해서 첨단 IP 포트폴리오를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공정 정보를 IP 파트너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용 칩 등 최첨단 반도체를 개발할 때 필요한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발 오류를 줄이고 시제품 생산과 검증 양산까지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팹리스 고객사들이 칩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5년 정도의 시간을 2년에서 3년 정도로 빠르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한 종목 체크해드리고요. 관련된 소식들 오늘 많으니까 삼성전자 흐름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 상황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어제 사실 장중에 5개 종목들이 무더기 하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방림과 동일산업, 만호재간, 대한방직 이렇게 4개 종목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동일금속까지 이렇게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 배우로 지목된 투자카페 운영사가 코스피 상장사 주식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시에 법원은 수억 원대 벌금형과 더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의 개설자 강모 씨가 바로 판결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전에 강 씨 일당은 주로 통정매매나 물량 소진의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슷한 시간에 하한가에 진입한 종목들을 보자니 이전에 주식시장에서의 트라우마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요. 바로 SG 창고발로 무더기 하한가에 진입했던 그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삼천리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가스 관련 종목들 6개 정도가 무더기로 하한가에 진입하게 되면서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비슷한 사태가 또다시 이뤄지게 됐고요. 일단 관련 종목들은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갑니다.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 5개 종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고요.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추후의 흐름들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개별 종목에 대한 소식도 한 가지 전해드릴 텐데요. 바로 다산네트워크스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재건하는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는 유럽 총괄 나길주 대표가 지난 7일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국제에너지 클러스터의 연례총회에 참석해서 다산네트워크스를 소개하는 이런 행사를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국제에너지 클러스터 정회원 멤버인데요. 국내 전력선 업체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 우주 유럽연합 규격 전력망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방공 변전소나 5G 광통신망의 이 시험 사업에 참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따른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키이우 수도권의 외곽 지역과 하리키브 동부 지역과 남부의 미콜라이우를 중심으로 해서 3대 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다산네트워크스는 특히나 우크라이나 국경의 전력기관 우크레네르고와 전쟁 피해가 심한 동남부 국경 지역에 걸린 1000km 구간의 현대적인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건 테마로 다산네트워크스가 엮이게 되면서 오늘 시간회에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를 포함해서 계열사인 다산솔루에타까지 함께 동반으로 상승했으니까 정규장에서 상승 흐름 이어갈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